자,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들은 했어요? 네. 유희태 박사팀 전공영어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책자들은 다 받으셨죠? 자, 혹시 여기 초수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처음 준비하신,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7, 80% 이상이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 패킷의 자료에 여러분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거기 쭉 오늘 진행할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선생님들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예, 거기 보면 저희 팀 특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거기를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 임용이 몇 개의 영역이 있죠? 뭐 대충은 알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전혀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임용이 4가지 영역이지. 자, 가장 비중이 많은 과목이 뭡니까? 영어교육론. 보통 영어교육론 25에서 35%. 올해는 그거보다 비중이 좀 더 높았어요. 논술형까지 영어교육론이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영어학이 있고, 그리고 영어학 안에 음성 의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학 안에 이제 뭐 신텍스가 있고 음성 의문론이 있으니까, 자, 통칭해서 우리 영어학이 있고, 영어학은 보통 이제 이따 선생님이 설명하시겠지만 보통 5문항 정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일반적으로 보면 영문학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복불복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불복. 아는 게 나오면 맞추고 모르는 게 나오면 틀리는. 근데 문항이 갈수록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보통 내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가 있는데, 일반 영어는 문항 수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 아마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임용을 위해서 공부를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일반 영어 대답을 하죠. 일반 영어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일반 영어는 3문항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3문항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일반 영어를 얘기를 할까? 일반 영어는 나머지 모든 전공 과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영어가 약하면 임용에 합격할 확률은 단언컨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운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 영어가 약하면 여러분들이 첫 해에 붙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특히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따 제가 일반 영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이제 일반 영어에 집중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이 이 4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 선생님들이 다들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에요. 전공자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전공자들보다는 강의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굳이 여러분들 다 듣고 오셨겠지만, 잠깐 저희 선생님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예. 설명해 주세요. 영어 교육론의 우리 박현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학의 팀장이신 김영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어학의 그다음 음성 의문론을 담당하셨던 이태윤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단과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올해 음성 의문론 파트를 강의하실 앤드류 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아주 미모의 우리 선생님은
영어 교육론에 우리 박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연구원으로 지금 계시는 류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류지원 선생님. 네. 자, 들어가시고. 자, 그럼 여러분 전공별 특징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5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도적 설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뭐 항상 거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1개요에 2016학년도 시험 일정 및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배점. 근데 배점은 지금 현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이 생각보다 조금 큰 틀의 변화는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한 번씩 있지만 자잘구레한 변화들은 해마다 있어요. 또는 2년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지금 작년이라고 하는 건 2015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약속합시다. 2015년 즉 작년에 약간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 재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기입형문항이 10문항에서 8문항으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좀 소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뭐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 일정은 아마 지금 거기 보시면 2016학년도 즉 이미 작년에 본 걸 얘기를 하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2016년 12월 3일 날 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이틀이 빨라지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이틀이 빨라지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거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죠. 이제 출제 분야, 교육학, 뭐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출제자들이 들어가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퍼센티지 바꿀 수는 없는데 거기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와 있죠. 1차 시험 보시면 교육학이 한 문항 60분을 보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영어 교육로를 하고 그다음 영어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문학과 일반 영어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하는 공부 방법과 그다음 7월 달 이후에 하는 공부 방법이 같아서는 안 돼요. 다릅니다. 1, 4월의 공부 방법론과 5, 6월도 달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이따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하겠지만 교육학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영어 과목에서는 교육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20점 차지하잖아. 하지만 영어 과목에서 교육학은 만점이 18점입니다. 처음 들었지, 여러분들? 갑자기 얼굴들이 눈이 뿅. 18점이라는 얘기는 물론 실제로는 교육학 만점이 20점이에요. 근데 전공 과목이 중요한 과목들은 교육학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들, 무슨 과목, 그 다음에 무슨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과목이긴 하지만 전공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목들은 교육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영어 과목은 교육학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점이 18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점이 20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목표치를 몇 점을 잡습니까? 18에서 19점 정도를 잡아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저인망식으로 훑어야 돼요. 잠깐 저인망의 비유도 어렵네, 그죠? 물고기 잡을 때 여러분 그물이 촘촘한 거 있지? 그래서 새끼까지 다 잡는 불법 조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A에서 G까지 끝까지 다 훑어야 돼. 영어 과목에서는 떨어지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영어 과목은 18점, 19점을 타겟으로 하면 안 되고 몇 점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계산해봐. 하나씩 빼면 되잖아. 16, 17점만 맞으면 됩니다. 즉, 임용의 영어과에서 합격을 하려면 교육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치만 가면 됩니다. 평균치만 가면 돼. 교육학에서 남들보다 1점, 2점 더 받으려고 저인망식으로 저 구석까지 훑는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전공 영어는 전공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일반 영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교육학은 몇 점 만점이다? 앞으로 18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몇 점 맞으면 된다? 16, 17점 맞으면 영어 과목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시간 많은 것 같죠?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OT 때도 제가 그 얘기했고, 재작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6월 말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보면 원소스로 와요. 금방 갑니다. 시간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거기 잠깐 보시면 교육학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거기다 18점 만점이라고 써놓으시고 시간을 배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공 A에 기입평가 서술형이 있는데 거기 보면 8문항, 6문항이 나와 있죠. 지금 5페이지예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점도 거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3교시에 보면 전공 B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공 B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술형이 7문항이고 그 다음 논술형이 1문항이에요. 여러분 논술형에 땡골렘이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올해 대다수의 수험생들 뒤통수를 탕 친 게 이게 바로 논술형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술형, 자, 유의태 단언컨대 일반 영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통수를 팡 맞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사실 걱정돼서 저희는 또 이제 그 백업 플랜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때 교육론을 2회를 출제를 했어요. 근데 교육론이 나왔어. 영어 교육론. 사실은 저는 2017학년도는 일반 영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타당도에 있어서 일반 영어를 내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출제자들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자, 폭넓게 그 교육론도 하시고 그다음 일반 영어도 하시고 근데 문학과 영어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 또 영어학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영어는 배점상 영어학은 낼 수가 없어요. 문학, 자, 그 배점 보시기 바라요. 교과 내용학이 몇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65에서 75%죠. 그러니 문학과 만약에 문학이나 영어학에서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10점이잖아. 그러면 다른 문제 낼 게 없어요. 따라서 낼 수 있는 건 일반 영어 아니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 영어 교육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이제 논술 준비하실 때 영어 교육론하고 일반 영어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고 영어 교육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뭘 냅니까? 패러그래프 라이팅을 요구를 하죠. 따라서 그건 기본적으로 일반 영어적 글쓰기가 밑바탕에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여러분들 쭉쭉 읽어 주시고요. 갈수록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 스터디할 때 영어로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유용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방법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출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설명했던 것이 다시 부연할 뿐입니다. 자, 7페이지로 가시기 바라요. 채점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채점 방법은 여러분들 그 땡골렘이 쳐놓으시고 꼭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답안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답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시험의 특징이 뭡니까? 국가고시 주관식은 보통은 답안을 사법고시도 그랬고 답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문제는 관건은 그거잖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관건이잖아요. 무조건 시험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잖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답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답이 객관적으로 볼 때 100%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고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출제자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걸 요구할까? 내가 출제자라면 즉 항상 내가 출제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주관식 문제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 채점 방법 여러분들 쭉 보시고 그 다음 채점 절차도 거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출제 인력은 이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출제 인력은 뭐 평가원에서 관계 있는 거고 우리와 관계는 없고 그냥 참고로 여기다 이런 사람들이 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건 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그다음 2016학년도 한번 최종 인원 한번 보시기 바래요. 2014학년도 몇 명을 뽑았죠? 거기 써여 있잖아. 합계라고 되어 있죠. 몇 명 뽑았어요, 전국에? 잠깐, 참고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경기 있을 텐데, 옆에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거 관계없어. 아닌 거 아시지? 임용은 여러분 물 흐르듯이 갑니다. 위에서 서울을 많이 뽑으면 뭡니까? 경기에서 서울로 많이 옮기고, 서울을 적게 뽑으면 경기가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따라서 내가 만약 경기를 쓴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옆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그 전체 숫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지역 같이 동시에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014학년도에 678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때 응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었어요? 자, 속된 말로 이 해 시험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비속어를 쓰면 놀았죠. 1차 경쟁률이 5대1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이 합격이었다는 얘기야. 엄청난 거지. 자, 2016학년도로 오시기 바래요. 몇 명이었습니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거의 2014학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응시 인원도 늘어났어요. 2014학년도보다 2016학년도가 응시 인원도 늘어났고 뽑는 인원도 적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임용 10년 사상 최악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보신 분들 여기 거의 안 계시긴 하겠지만, 작년에 보셔서 올해 1월 달에 합격을 하신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건 정말 실력자들이야.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2016학년도까지 이랬는데 2017학년도는 어때? 여러분들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안 뽑았으면 좋겠어?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어때? 많이 뽑았으면 좋겠죠?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2018학년도는 많이 뽑을 건 저는 그건 확신을 합니다. 2018학년도는 많이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지 말고 그 전해가 어떻게 예전 기록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선거해에는 적게 뽑았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근데 사실 이미 2014학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4학년도에 678명을 뽑으면 안 됐었어요, 그때. 원래는 평균적으로 임용이 500단위를 뽑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뽑아놨어요. 근데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 그겁니다. 지금 명퇴가 올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근데 명퇴는 항상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게 문제지, 퇴직하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근데 지금 선거 때는 그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임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용과 정치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많이 뽑아달라고. 그러다 가끔 뭡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압력을 넣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자,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뽑을 건 거의 확실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뽑을 건 확실한데, 이것이 500단위, 600단위가 갈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예시 발표가 나는 거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2014년도처럼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뽑을 때에 했던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저희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저희가 올해 2016년, 즉 2017학년도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임용은, 혹시 보셨어요? 임용은 실력이답니다. 다시 뭐라고? 제가 임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은 실력입니다. 임용은 단기로 붙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은 단기로 합격할 수 있어. 그 다음 공인중개사 단기로 합격할 수 있어요. 경찰 단기로 합격할 수 있어. 왜? 영어가 복잡하지 않아. 임용시험은 평균 붙는 해가 안타깝지만 첫 해 붙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해도 합격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평균 3년, 4년째 합격을 합니다. 근데 평균 3년, 4년째 합격해도 그것도 훌륭한 거야. 경쟁률이 몇 대 몇이야? 17대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17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은 몇 년 후에 붙는 거야? 산수니까 좀 어렵지? 2032년에 붙는 거야. 그게 17대 1이야, 여러분들. 자, 참고로 주변에 또 그런 얘기 합니다. 공무원도 뭐 30대 1인데, 사법고시가 가장 잘 나갈 때 19대 1이었어요. 넉넉 잡아 20대 1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공무원 30대, 뭐 40대 1. 이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2급 정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지? 없으면 시험 못 보잖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험은 3대 1이 넘으면 안 돼요, 원래. 사법고시는 변호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도그나 카우나 뭐 홀스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임용은 국가고시 가운데서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는 시험이야. 이런 시험에서 17대 1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국가정책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실패야. 따라서 많이 뽑아줄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중학생들도 볼 수 있어. 제 아들도 볼 수 있어요. 공무원은. 따라서 그런 30대 1과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하는 게 10대 1, 20대 1, 17대 1이라고 하는 건 이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어떻든 여러분들 첫해 붙으면 좋겠지만 붙으려면 정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임용은 다시 임용은 뭐다? 실력이다. 임용은 단기로 끝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간략한 계약서 설명을 하고 이제 박현수 선생님께 나오셔서 기출 해설과 그다음 2016년에 그 교수법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다 같이 박수.